안녕하십니까. 저는 36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현재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인생 2막을 열정과 보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상준입니다. 저는 오늘 아픔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픔은 무엇일까요?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래전 어느 날 저는 감기 몸살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160 가까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감기약을 처방해 주어서 감기약을 먹고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혈압계의 상한선을 초과한 것입니다. 간호사님께서 당황하며 어디 아픈 데 없느냐고, 두통이나 이런 통증은 없었느냐고. 잠시 후 재측정해서 18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질병을 가져다 둔 최고 혈압 186이라는 숫자를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아픔은 만성질환과 같습니다. 아픔은 저희 곁을 서성거리며 건드리고 싸움을 걸고 어떻게든 침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은 늘 저희를 따라다닙니다. 아픔이 크든 작든 우리가 몸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며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며 술, 담배 끊고 짠 음식 피하고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대기업 영업부장으로서 거래처의 고객과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술자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년 가장으로서 성실과 진실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픔을 이기는 힘은 주어진 삶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의 추천으로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고, 어느 날은 제가 애국계 반도체 회사의 국내 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을 국내 영업만 하던 사람이, 국내 마케팅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애국계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대표이사까지 승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 영어 선생님과 함께 업무 주제를 놓고 프리토킹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미팅이 있을 때는 미팅 주제를 영어로 번역하여 통째로 외웠습니다.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고 목록 하나하나마다 전부 암기하였습니다. 미국과 홍콩 출장을 갈 때마다 소개 목적을 달성하고 올 수 있을지, 미팅을 제대로 끝내고 올 수 있을지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기내에서 잠들지 못한 채 미팅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연습했습니다. 도전은 노력하는 자를 위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는 자를 위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성질환이니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제 몸인데, 제가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논문을 기초로 신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살을 빼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얀 음식과 당연히 술, 담배는 안 되고요.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얀 음식의 대표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주식으로 하는 흰 쌀밥과 밀가루와 우유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식단을,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저는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3개월 뒤 제 몸무게는 1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kg 이상씩을 뺀 것이죠.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갔는데 파마를 하라고 왔는데 파마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파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왜 그렇게 살을 많이 뺐냐며 어디 아프냐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제 신장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살만 빼라고 했습니다. 더 살을 빼다가는 제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신장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옐로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자신을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교 시절 꿈꿨던 시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3년 뒤에 저는 시인으로 등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눈 사이에서 떨면서 노랗게 피어나는 복수초와 나무 밑동 그늘을 지키는 초록 이끼와 빈 박스를 수레에 싣고 언덕길로 오르는 할머니의 아픔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아픔에 대해서 시를 쓰다 보면 제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는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새들이 털갈이를 합니다. 홀로 외딴 풀숲에서 뱀의 혓바닥과 먹잇감을 찾는 벌건 두 눈들을 피해서 오로지 고요와 정막에 의지해 털갈이를 합니다. 날기 위해, 살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털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시는 제게 마음속 털갈이를 해주고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손발에 부어오르고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도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신장 투석을 하거나 이식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 신장이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와 두려움과 좌절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픔에 대해, 병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아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시가 준 마음속 날개가 있었습니다. 병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아픔을 이길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자. 하지만 투석 첫날 병상에서 흘린 눈물은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퇴근해서 오후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인공신장기에 의지해 투석을 받았습니다. 침상 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스마트폰으로 급한 용문을 보고 시상을 떠올리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4시간을 버텼습니다. 투석을 받다 보면 쥐가 납니다. 쥐떼들이 몰려들어 제 종아리를 물어뜯습니다. 그 고통을 저는 무조건 참아야만 합니다. 견뎌야만 합니다. 왜? 제 팔은 주사 바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님께서 오셔서 포도당 주사를 놓고 혈액의 순환 속도를 늦추고 한 10분쯤 버티다 보면 경직된 종아리가 풀립니다. 쥐들이 도망을 갑니다. 저는 쥐가 무서웠습니다. 투석을 갈 때마다 오늘은 제발 쥐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살아서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허리 통증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은 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아픔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는 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췌장염에서 회복된 수개월 뒤 저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장을 공유해 주신 분께 그분의 아름다운 용기에 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드리며 살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중소기업에서 고문 겸 부사장으로 신사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일에 매달리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들 몸살 감기에 걸려 출근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출근만 하면 몸살이 사라졌다가 집에만 오면 몸이 아픕니다. 열이 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직장에서는 아픔을 생각하는 자리에 일거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픔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망각하는 것이 아픔을 이기는 힘입니다. 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픔을 망각하기 위해 일에 몰두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하루 8끼니의 밥을 먹습니다. 참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5번 18알의 약을 밥처럼 먹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간격에 이 약이 저녁에 먹는 약인지, 아침에 먹는 약인지, 식전에 먹는 약인지, 식후에 먹는 약인지 하나하나 세어가며 확인을 하고 약을 밥이다 생각하며 먹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으면 제 새로운 신장이, 새 신장이 또다시 옐로우 카드를 흔들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람의 변화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 물결을 피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건강을 위해 다니던 국선도와 강남문화원의 시 수업을 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는 코로나에 걸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바로 응급실로 달려오라고. 한데 코로나,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 아닙니까? 일종의 감기 아닙니까? 저는 옴싹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몰려오는 무력감이 저를 또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슬프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도전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아픔을 이겨야 될 무언가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지도사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뤄냈고 저는 지금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과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분들이 아픔과 시련의 깊이를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 위에 아름다운 백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엄청난 물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은 도전이고 도전은 아픔을 이기는 힘입니다. 저에게 2번의 눈물이면 좋겠습니다. 투석을 받는 첫날 슬픔의 눈물과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전을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